뭐지? 헬기 소리 같은데? 두목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헬기야? 해경이라도 오나? 하지만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수평선 너머로 검은 점이 나타났죠. 빠르게 다가오는 그것은 분명 헬기였습니다. 그것도 보통 헬기가 아니었죠. 군용 헬기잖아! 부하 하나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유진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저 특유의 모터 소리, 검은 동체, 틀림없었습니다. 육군 수송 헬기였죠. 그것도 전투 장비를 갖춘 특수 전용 헬기였습니다. 두목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습니다. 설마 진짜로? 헬기는 해변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엄청난 바람이 모래를 날렸죠. 남자들이 얼굴을 가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헬기의 측면 도어가 열리고 로프가 내려왔습니다. 나 군인인데 이건 못 막았어. 카메라 렌즈가 흐릿하게 흔들리다가 화면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나지막한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내 아버지가 헬기를 타고 도착하지 않았다면 난 죽었을지도 몰라요. 시간을 되돌려 그날 아침으로 갑니다. 동해의 푸른 바다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던 날이었죠. 특전사 중위 유진은 새벽부터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인의 습관이란 게 휴가 중에도 쉽게 바뀌지 않는 법이죠. 펜션 테라스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몸을 푸는 유진의 모습에 언니 수진이 하품을 하며 나왔습니다. 야, 휴가 왔으면서도 운동이야? 좀 쉬어라. 군의관 대위인 수진은 동생과 달리 휴가만큼은 철저히 즐기는 스타일이었죠. 그때 방에서 세령이 커다란 카메라 가방을 메고 나왔습니다. 언니들, 오늘 날씨 완전 좋은데 바로 촬영 들어가야겠어요. 썸네일 사진도 찍고요. 육군 홍보 유튜버로 활동 중인 세령은 이번 휴가도 콘텐츠 제작의 기회로 삼고 있었습니다. 행정병 출신답게 계획적이고 부지런한 성격이었죠. 세 사람은 간단히 아침을 먹고 수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세령아, 오늘은 어떤 컨셉이야? 군인들의 휴가 일상이요. 특히 여군들이 어떻게 휴가를 보내는지 보여주려고요. 댓글에서 맨날 궁금해하더라고요. 유진이 선크림을 바르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노출되는 건 조심해야지. 우리가 현역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 바닷가로 나온 세 사람은 드럼통이 놓인 한적한 해변을 찾았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지 않는 조용한 곳이었죠. 세령이 삼각대를 세우고 카메라 각도를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군짤TV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분들과 함께 왔는데요. 카메라 앞에서 밝게 인사하는 세령의 뒤로 유진과 수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촬영을 이어갔죠. 바다에서 물놀이하는 모습, 모래사장에서 뛰어노는 장면들을 담았습니다. 언니, 여기서 놀라는 표정 한번 지어봐요. 썸네일용으로 딱이에요. 세령의 요청에 유진과 수진이 과장된 표정을 지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카메라 프레임 가장자리에 누군가의 시선이 걸렸죠. 문신으로 뒤덮인 팔뚝이 먼저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오는 남자들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 시작했죠. 5명 정도 되는 무리였는데 하나같이 험상궂은 인상에 온몸에 문신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어이, 유튜버야? 가장 앞에 선 남자가 카메라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목에 새겨진 용 문신이 움직일 때마다 꿈틀거리는 것 같았죠. 세령이 당황해서 카메라를 껐습니다. 아, 네, 저희 그냥 개인 촬영이에요. 잘 찍었냐? 귀요미들 심심하지? 남자의 시선이 수영복 차림의 세 사람을 훑쳤습니다. 유진이 본능적으로 한 발 앞으로 나섰죠. 특전사 훈련으로 단련된 몸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이만 가볼게요. 수진이 재빨리 짐을 챙기려 했지만 무리 중 한 명이 삼각대를 발로 건드렸습니다. 왜 그래? 같이 놀자고. 바다 왔으면 즐겨야지. 세령이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가방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남자가 다가와 세령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유튜버면 구독자 많아? 우리도 나오게 해줘. 유진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 치워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남자들의 표정이 굳어졌고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코웃음을 쳤죠. 어이구, 이 아가씨 성격 있네? 괜찮아. 우리 그냥 친해지려는 거야. 수진이 유진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냥 가자. 세령아, 빨리. 세 사람은 서둘러 짐을 챙겨 해변을 벗어났습니다. 등 뒤에서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휘파람 소리와 함께 던지는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펜션으로 돌아가는 길, 세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아름답던 바다가 갑자기 무서운 곳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죠. 세령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들, 저 사람들 계속 우리 쳐다보고 있었어요. 카메라에 다 찍혔는데. 유진이 고개를 돌려 뒤를 확인했습니다. 멀리서 남자들이 여전히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중 한 명은 휴대폰을 들고 뭔가를 찍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펜션에 들어가서 문단속부터 하자. 수진의 말에 세 사람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펜션에 도착했을 때 더 충격적인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죠. 아까 해변에서 본 남자들 중 한 명이 펜션 주인과 담배를 피우며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어깨를 두드리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세령이 숨을 삼켰습니다. 언니, 저 사람. 유진이 세령과 수진을 뒤로 밀어넣으며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자연스럽게 들어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펜션 주인이 세 사람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죠. 아, 딸이 되는 군인들. 잘 놀다 왔어요? 옆에 있던 남자가 느릿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가에 걸린 비릿한 미소가 섬뜩했죠. 아까 그 아가씨들이네. 반가워요. 유진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 사람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펜션 안으로 들어갔죠.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세령이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수진이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직도 있어. 계속 이쪽 보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유진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일단 부대에 연락해야 하나. 잠깐만요. 세령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직은 그냥 우연히 만난 거잖아요. 너무 예민하게 굴면 오히려. 말을 끝맺지 못한 세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진이 세령의 어깨를 잡았죠. 괜찮아. 우리가 군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함부로 하진 못할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저 남자들의 눈빛, 그 끈적이는 시선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수진이 방문을 모두 잠그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안에만 있자. 내일 아침 일찍 떠나면 돼.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보지 않았죠. 창밖으로 들리는 작은 소리에도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언니, 저 영상 확인해 봐야겠어요. 세령이 카메라를 꺼내 아까 찍은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즐겁게 놀던 세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런데 영상 후반부로 갈수록 배경에 계속 같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봐요, 여기. 우리가 물놀이 할 때부터 계속 있었어요.
화면을 확대해 보니 멀리서 담배를 피우며 이쪽을 바라보는 남자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유진의 표정이 굳어졌죠. 처음부터 노리고 있었네. 저녁 식사는 간단하게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펜션 주인이 한번 노크를 했지만 수진이 피곤하다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깜깜해졌고 바다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죠. 일찍 자자. 내일 새벽에 바로 출발하면 돼요. 유진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쉽게 잠들 수 없었죠. 각자 방으로 들어갔지만 작은 소리에도 귀를 곤두세웠습니다. 세령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무서운 적은 처음이었죠.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이었습니다. 현관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죠.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그 소리는 분명 누군가가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였습니다. 유진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진과 세령도 나와 있었죠. 세 사람은 소리 없이 거실로 모였습니다. 현관문 아래로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뭐야? 세령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때 문 밑으로 하얀 종이 한 장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종이를 집어들었죠. 휴대폰 불빛에 비춰본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귀여운 군인 언니들, 내일도 보자.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령은 입을 막고 숨을 삼켰죠. 유진이 종이를 구겨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건 장난 아니다. 나 군사무기보다 이런 인간이 더 무섭다. 밖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갔죠.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온몸을 짓누르는 것 같았죠.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뭘 신고해? 편지 한 장 놓고 간 걸로. 게다가 펜션 주인이 저 사람들이랑 아는 사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이대로 있을 순 없잖아요. 세령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제 유튜브 혹시 위치가 공개된 건 아닐까요? 순간 유진과 수진의 시선이 세령에게 쏠렸습니다. 세령이 급하게 유튜브 앱을 열어 설정을 확인했죠. 그리고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라이브 방송 설정이 위치 공개로 되어 있어요. 뭐? 유진이 세령의 휴대폰을 빼앗아 확인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오후에 짧게 했던 라이브 방송에서 정확한 위치가 공개되어 있었죠. 펜션 이름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수진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누구든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네요. 밤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죠. 서로 교대로 창밖을 감시했습니다. 새벽 3시쯤 펜션 뒤편에서 또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여러 명이었죠. 저기 불빛이, 세령이 가리킨 곳에 희미한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담배불인지 아니면 휴대폰 불빛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누군가가 펜션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주먹을 꽉 쥐었죠. 새벽에 바로 떠나려고 했는데 저 사람들이 계속 있으면. 수진이 유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단 날이 밝기를 기다리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에 움직이는 게 안전할 거야.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들이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다는 걸요. 펜션 주인과도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마치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처럼 들렸습니다. 평화로워야 할 휴가지가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졌죠.
세령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빠한테 연락이라도 해야 하나. 유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투스타 사단장님이 딸들 때문에 여기까지 오시겠어? 우리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하지만 유진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특전사 훈련을 받았다고 해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정규 훈련에서는 배우지 못한 더 끈적이고 불쾌한 종류의 위협이었습니다. 새벽녘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었죠.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펜션 창문을 비쳤습니다. 하지만 밤새 한숨도 못 잔 세 사람의 얼굴은 초췌했죠. 유진이 커튼을 살짝 열어 밖을 확인했습니다. 펜션 마당은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일단 짐 싸서 나가자. 택시 불러서 바로 역으로 가는 거야. 수진의 말에 세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둘러 짐을 챙기던 중 세령의 휴대폰이 울렸죠. 알림음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세령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언니들, 제 유튜브 영상이. 세령이 보여준 화면에는 어제 찍었던 영상이 있었습니다. 아직 업로드하지도 않은 영상인데 누군가가 라이브 방송을 녹화해서 다른 사이트에 올린 것이었죠.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비키니 입은 여군들 실제 위치 공개라는 선정적인 제목과 함께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수진이 입을 막았습니다. 댓글창은 더 끔찍했습니다. 펜션 이름과 주소가 버젓이 공개되어 있었고 음란한 댓글들이 줄을 이었죠. 그 중에는 오늘 구경 가야겠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유진이 이를 갈았습니다. 신고해도 삭제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거야. 일단 여기서 나가는 게 먼저다. 세 사람은 서둘러 체크아웃을 하려 했지만 프런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벨을 여러 번 눌러도 펜션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죠. 불안한 마음에 그냥 나가려는 순간 입구에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 해변에서 봤던 그 무리였습니다. 더 많은 인원이 모여 있었죠. 가운데 서 있는 남자는 다른 이들과는 달리 깔끔한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목에 새겨진 문신이 그의 정체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시나? 체크아웃은 했어요? 두목으로 보이는 남자가 느릿하게 물었습니다. 유진이 앞으로 나섰죠. 비켜주세요. 우리 급한 일이 있어서 가야 합니다. 급한 일? 군인들이 휴가 중에 무슨 급한 일이 있어요? 설마 우리 때문에 가는 건 아니겠죠? 남자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옆에 있던 부하가 휴대폰을 들어 보였죠. 화면에는 세령의 유튜브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거 찍은 거 맞죠? 군인이라고? 좋아, 그럼 찍어서 팔자. 두목의 말에 부하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는 그냥 가겠습니다. 그냥 가긴 어디를? 출연료도 안 받고? 남자들이 천천히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퇴로가 막혔죠. 유진이 세령과 수진을 뒤로 보호하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특전사에서 배운 격투 자세였죠. 한 발만 더 다가오면 가만 안 둡니다. 오호, 진짜 군인이네. 재밌겠는데? 두목이 손짓하자 부하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유진이 가장 먼저 다가온 남자의 팔을 잡아 비틀었죠.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다른 쪽에서 다가온 남자가 수진을 밀쳐냈고 세령은 휴대폰을 꺼내 신고하려다 빼앗겼습니다.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조심해야지. 격투가 벌어지는 와중에 펜션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도와주기는커녕 팔짱을 끼고 구경만 했죠. 아저씨, 도와주세요.
세령이 소리쳤지만 펜션 주인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유진이 2명을 쓰러뜨렸지만 곧 다른 남자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팔이 뒤로 꺾이고 바닥에 무릎을 꿇게 되었죠. 수진과 세령도 붙잡혔습니다. 정말 군인 맞네. 실력 좀 있어. 두목이 유진의 머리카락을 잡아 올렸습니다. 유진이 이를 악물고 노려봤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죠. 이제 우리랑 재밌게 놀아볼까? 바닷가로 가자. 남자들이 3사람을 끌고 펜션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봉고차가 대기하고 있었죠. 저항하려 했지만 힘의 차이는 명백했습니다. 차에 태워진 3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차는 어제 갔던 한적한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해변에는 아무도 없었죠. 파도 소리만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드럼통이 놓인 그곳에 도착하자 남자들이 3사람을 끌어내렸습니다. 여기가 어제 촬영했던 곳 맞지? 오늘도 한번 찍어볼까? 두목의 지시에 부하 중 하나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세령의 장비는 아니었지만 전문가용 카메라였죠. 세령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발 그만해주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 없지. 그냥 재수가 없었을 뿐이야. 남자들이 3사람을 드럼통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유진이 마지막 힘을 짜내 저항했지만 여러 명에게 제압당했죠. 팔과 다리를 잡힌 채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두목이 드럼통에 있는 바닷물을 퍼올렸습니다. 군인이면 물 훈련도 받았겠네. 한번 해볼까? 세령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진이 애원했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 누군데? 설마 그 유명한 투스타 사단장? 부하 중 하나가 유진의 군번줄을 뜯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하더니 두목에게 보여줬죠. 맞는 것 같은데요? 이름이랑 소속이 일치해요. 두목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다가 다시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여기까지 헬기 타고 올까? 남자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유진의 팔에 있던 군용 패치가 햇빛에 반짝였죠. 아버지가 선물로 준 특전사 패치였습니다. 유진이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오실 거예요. 꼭. 두목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한번 기다려보자. 과연 투스타가 딸 구하러 올까?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상황을 안다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문제는 과연 제때 도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으니까요. 드럼통의 차가운 바닷물이 세령의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숨을 쉴 수 없어 발버둥 치는 세령의 모습에 남자들이 낄낄거렸죠. 유진이 악에 받쳐 소리쳤지만 팔을 잡고 있는 남자들 때문에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하라고요. 수진이 울부짖었습니다. 두목이 손짓하자 부하가 세령의 머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세령은 헐떡이며 기침을 했죠. 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살려줘요. 아저씨, 제발이요. 세령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파도 소리에 묻혔습니다. 두목이 턱을 들어 올리며 카메라를 가리켰죠. 잘 찍고 있지? 이런 게 진짜 콘텐츠라는 거야. 유진이 이를 갈았습니다. 특전사에서 받은 모든 훈련이 무색하게 느껴졌죠. 실전에서는 적어도 무기가 있었고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력한 한 명의 딸일 뿐이었죠. 다음은 누구 차례로 할까? 두목의 시선이 유진과 수진을 오갔습니다. 부하 중 하나가 수진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죠.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라고 했지? 물에 빠진 사람 살리는 법도 알겠네. 남자들이 수진을 드럼통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유진이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죠. 오히려 더 거칠게 제압당했습니다. 무릎이 모래에 파묻히고 팔이 뒤로 꺾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유진의 시선이 자신의 팔에 있는 패치에 멈췄죠. 태극 무늬와 함께 새겨진 특전사 마크. 입대할 때 아버지가 직접 달아준 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하던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유진의 입에서 나온 작은 속삭임을 들은 두목이 비웃었습니다. 아직도 아빠 타령이야? 현실을 봐. 여기는 군대가 아니라 진짜 세상이야. 수진이 드럼통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세령처럼 머리를 눌러 물속에 넣으려는 순간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죠. 처음엔 파도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그 소리는 분명 달랐습니다. 투두두두두두. 규칙적이고 묵직한 소리였습니다. 부하 중 하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을 가늘게 떴죠. 뭐지? 헬기 소리 같은데? 두목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헬기야? 해경이라도 오나? 하지만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수평선 너머로 검은 점이 나타났죠. 빠르게 다가오는 그것은 분명 헬기였습니다. 그것도 보통 헬기가 아니었죠. 군용 헬기잖아. 부하 하나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유진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저 특유의 모터 소리, 검은 동체. 틀림없었습니다. 육군 수송 헬기였죠. 그것도 전투 장비를 갖춘 특수 전용 헬기였습니다. 두목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습니다. 설마, 진짜로? 헬기는 해변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엄청난 바람이 모래를 날렸죠. 남자들이 얼굴을 가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헬기의 측면 도어가 열리고 로프가 내려왔습니다. 검은 전투복을 입은 군인들이 하나둘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4명의 군인이 순식간에 지상에 착지했죠. 그들의 움직임은 일사불란했고 즉시 전투 대형을 갖췄습니다. 뭐야 이거. 조폭들이 당황해서 흩어지려 했지만 군인들이 이미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그때 헬기에서 마지막 한 사람이 내렸죠. 다른 이들과는 다른 계급장을 단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유진이 울컥하며 외쳤습니다. 아빠. 투스타 사단장 박태호였습니다. 전투복 차림의 박태호는 천천히 걸어왔죠. 그의 얼굴엔 아무런 표정이 없었지만 눈빛만은 차가운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내 딸들이군.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해변에 울렸습니다. 두목이 억지로 허세를 부렸죠. 누구야 당신? 군인이면 민간인한테 이럴 수 있어? 박태호가 두목 앞에 섰습니다. 키 차이는 별로 나지 않았지만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차원이 달랐죠.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빈 군인의 아우라였습니다. 민간인? 내 딸들을 납치하고 폭행한 게 민간인이 할 짓인가? 우리는 그냥. 두목의 변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태호가 움직였습니다. 전문가의 솜씨로 두목의 팔을 비틀어 제압했죠.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두목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으악! 팔 부러진다. 다른 조폭들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군인들에게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의 제압술 앞에서 조폭들은 허수아비에 불과했죠. 하나둘 바닥에 쓰러지고 곧 모두 제압당했습니다. 박태호가 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먼저 세령을 일으켜 세웠죠. 물에 젖어 떨고 있는 세령의 어깨에 자신의 전투복 상의를 벗어 걸쳐줬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세령이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태호는 수진과 유진도 확인했죠. 두 딸의 상태를 살피는 그의 눈가에 잠시 무언가 번뜩였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안도였을까요? 유진아, 수진아, 다친 데는 없니? 수진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너무 늦게 왔어요. 박태호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폭들을 향해 돌아섰죠. 특히 아직도 팔을 붙잡힌 채 신음하고 있는 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내 딸 얼굴에 물을 부었지? 두목이 고개를 들어 박태호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박태호의 주먹이 정확히 두목의 턱을 가격했죠. 군인답게 절제된 일격이었지만 그 위력은 충분했습니다. 두목이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왔다. 그리고 투스타로서 끝낼 거다. 박태호의 선언에 남은 조폭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깨달았죠. 단순한 여군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정예 사단장의 딸들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태호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목표 지점 확보 완료. 딸 둘과 민간인 1명 구출. 경미한 부상 외 특이사항 없음. 무전기 너머로 부관의 목소리가 들렸죠. 알겠습니다. 해경과 경찰 지원 부대 5분 내 도착 예정입니다. 헬기는 여전히 상공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모터 바람이 해변의 모래를 날렸죠. 제압당한 조폭들은 특수부대원들에게 결박된 채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유진이 아버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여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박태호가 딸의 어깨를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세령이가 어젯밤 라이브 방송을 했더구나. 부대에서 모니터링하던 중 이상한 댓글들을 발견했다. 위치가 노출된 걸 확인하고 즉시 상황을 파악했지. 세령이 놀란 표정으로 박태호를 봤습니다. 저희 방송을 부대에서 보고 계셨어요? 홍보 담당이 우연히 봤다더군. 그리고 오늘 새벽 수진이 휴대폰 위치가 계속 같은 곳에 머물러 있는 걸 확인했다. 평소라면 이미 이동했을 시간인데 말이야. 수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 휴대폰 위치를요? 박태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군인 가족들의 안전은 내 책임이다. 특히 딸들이라면 더욱 그렇지. 비상시를 대비해 위치 추적 앱을 깔아둔 게 도움이 됐구나. 사실 박태호는 새벽부터 불안한 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들이 휴가를 떠난 곳이 외진 해변가라는 것도, 세령의 유튜브 활동으로 위치가 노출될 수 있다는 것도 걱정이었죠. 그래서 부관에게 지시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정보부에서 급보가 왔다. 동해안 일대 조직폭력배들 사이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여군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이 있다는 첩보였지. 박태호가 쓰러진 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즉시 출동 명령을 내렸다. 특수전 헬기를 준비시키고 믿을 만한 부하들을 선발했지. 모두 이스라엘 파병 때 함께했던 전우들이다. 특수부대원 중 1명이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사단장님, 해경과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정말로 해변 입구 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여러 대와 해경 차량이 모래사장으로 진입했죠. 뒤이어 구급차도 도착했습니다. 세령 씨는 구급차에서 검진받도록. 물을 많이 먹어서 확인이 필요해. 박태호의 지시에 의료진이 세령을 구급차로 안내했습니다. 유진과 수진도 따라가려 했지만 박태호가 막았죠. 너희들은 잠시 기다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경찰들이 조폭들을 하나씩 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두목이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죠. 이게 뭐야? 우리가 뭘 했다고. 그냥 해변에서 놀고 있었을 뿐이야. 박태호가 천천히 두목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기기를 꺼냈죠.
녹음기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나? 아까 자네들이 한 말이 다 녹음되어 있다. 군인이라고? 좋아. 그럼 찍어서 팔자 이 말 기억나나? 두목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박태호가 경찰에게 녹음기를 건넸죠. 납치, 감금, 폭행, 그리고 불법 촬영 시도. 죄목이 꽤 많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박태호가 손짓하자 특수부대원 하나가 태블릿을 가져왔죠. 화면에는 복잡한 관계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정보부에서 긴급 분석한 자료다. 이 조직이 그동안 동해안 일대에서 벌인 범죄들이 다 나와 있다. 마약 유통, 보호세 갈취, 그리고 박태호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 유포. 자네들 이미 끝났어. 경찰 간부가 자료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전원 구속 수사하겠습니다. 두목이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죠. 경찰들은 조폭들을 모두 연행했습니다. 그 중에는 어제 펜션 주인과 담배를 피우던 남자도 있었습니다. 잠깐, 펜션 주인은 어디 있지? 박태호의 질문에 경찰이 대답했습니다. 이미 펜션에서 체포했습니다. 공범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유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펜션 주인도요? 조직과 연계해서 손님 정보를 넘기고 있었다. 특히 젊은 여성 손님들의 정보를 팔아넘긴 정황이 포착됐다. 수진이 몸을 떨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조직적인 범죄였던 것이죠. 만약 아버지가 오지 않았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박태호가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해안 일대를 모두 수색하라. 이들이 숨겨둔 증거가 더 있을 수 있다. 특수부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전문적인 수색 솜씨에 숨겨진 것들이 하나둘 발견되었죠. 불법 촬영 장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물건으로 보이는 것들까지. 사단장님, 여기 카메라 메모리들이 대량으로 발견됐습니다. 보고를 받은 박태호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전부 압수해서 경찰에 넘겨라.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해변은 순식간에 수사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곳곳에서 증거품들이 발견되고 감식반이 도착해 현장을 체증하기 시작했죠. 세령이 구급차에서 나와 담요를 두른 채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아니 사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태호가 세령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생했어. 이제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제가 위치를 공개해서 내 잘못이 아니야. 나쁜 건 저놈들이지. 피해자인 내가 자책할 필요 없어. 박태호의 따뜻한 말에 세령이 울컥했습니다. 유진과 수진도 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죠.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공포스러웠던 시간이 지나고 이제야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부대로 돌아가자. 어머니가 걱정하고 계실 거다. 박태호가 헬기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유진이 고개를 저었죠. 아빠, 우리 짐이랑 차가 아직 펜션에 있어요. 그건 부하들이 처리하도록 하지. 너희들은 먼저 가서 쉬어라. 헬기 안은 고요했습니다. 엔진의 굉음 속에서도 세 사람은 말이 없었죠. 유진과 수진은 아버지 양옆에 앉아 있었고 세령은 맞은편에서 담요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동해의 푸른 바다가 아까와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박태호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 여기는 투스타. 작전 종료 보고한다. 본부 수신. 사단장님, 국방부와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사건 전면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알겠다. 그리고 해당 지역군 헌병대도 투입시켜라. 민군 합동 수사가 필요할 것 같다.
무전을 마친 박태호가 딸들을 돌아봤습니다. 유진의 팔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수진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평소 강인한 모습만 보여주던 딸들이 이렇게 작고 연약해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아빠,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만약 아빠가 안 왔다면 그런 생각은 하지 마라. 내가 왔고 너희는 안전하다. 그게 중요한 거야.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아빠 어떻게 그렇게 빨리 특수부대까지 동원하셨어요? 아무리 사단장이라도. 박태호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너희가 휴가를 떠난 후부터 계속 불안했다.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해뒀지. 내 딸들이니까. 세령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위치를 공개하는 바람에 이미 말했잖아. 내 잘못이 아니라고. 오히려 내 방송 덕분에 빨리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어. 헬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군부대의 활주로가 보였죠. 착륙이 가까워지자 박태호가 다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의무대 준비시켜라. 3명 모두 정밀 검진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의무대장이 대기 중입니다. 헬기가 활주로에 안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의무병들이 들것을 들고 대기하고 있었죠. 하지만 유진이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걸을 수 있어요. 3사람은 자신의 발로 헬기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의무대로 가는 길에 뜻밖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유진과 수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세령의 부모님도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어머니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우리 딸들 얼마나 무서웠니? 어머니는 두 딸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령도 부모님께 안겼죠. 한참을 울고 나서야 진정이 되었습니다. 박태호가 가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일단 검진부터 받게 하고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지. 모두 놀라셨을 텐데. 당신이 직접 출동했다고 들었어요. 아내가 박태호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부대 의무실에서 검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 3사람 모두 큰 부상은 없었죠. 세령은 물을 많이 먹어서 관찰이 필요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검진을 마치고 나오니 부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현장에서 추가 보고가 왔습니다. 말해봐라. 해당 조직의 본거지에서 대규모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불법 촬영물 수만 건이 발견됐고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3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들이 겪을 뻔한 일이 이미 수많은 여성들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죠. 그리고 펜션 주인 진술에 따르면 3년 전부터 조직과 연계해서 영업을 해왔다고 합니다. 주로 혼자 오거나 여성끼리 오는 손님들을 타깃으로 삼았다고. 박태호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전부 엄벌에 처하도록 하라. 군 법무관도 파견해서 지원하고. 네, 알겠습니다. 부관이 떠나고 박태호가 3사람을 돌아봤습니다. 오늘은 푹 쉬어라. 나머지는 내가 처리하마. 유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군인이기 전에 아버지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저녁 무렵 박태호의 집무실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조직의 두목이 모든 죄를 자백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박태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것도 중요했지만 아버지로서 딸들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었죠. 오늘 그는 2가지 임무를 모두 완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국 주요 언론사의 헤드라인은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투스타 사단장, 딸 구출 위해
특수부대 투입 동해안 일대 조직폭력배 일망타진 뉴스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죠. 박태호는 새벽부터 국방부에 출두해 있었습니다. 장관실에서 나온 박태호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박태호는 짧게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군인도 가족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그뿐입니다. 한편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낸 세 사람은 오전에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세령의 부모님이 함께 있었고 유진과 수진의 어머니도 곁을 지켰죠. 세령아, 유튜브는 당분간 쉬는 게 어떻겠니? 세령의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세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엄마.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제대로 알려야 해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그때 세령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튜브 관계자였죠. 세령 씨, 어제 사건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불법 녹화된 영상들은 모두 삭제 조치했고 해당 계정들도 영구 정지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영상을 만들어도 될까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저희도 안전 캠페인을 기획 중이었는데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세령이 유진과 수진을 봤습니다. 언니들, 저 이번 일을 영상으로 만들려고 해요. 물론 언니들 얼굴은 나오지 않게 할게요. 유진이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대신 정확한 사실만 전달하는 거야. 선정적으로 만들면 안 돼. 그 시각 동해안 일대에서는 대규모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박태호의 지시로 군 헌병대와 경찰 그리고 지자체가 합동작전을 펼쳤죠. 보고드립니다. 해당 조직과 연계된 업소 23곳을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작전 상황실에서 보고를 받던 박태호가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빠진 곳이 없나 다시 확인하라. 뿌리까지 뽑아야 한다. 수사는 예상보다 거대한 조직을 드러냈습니다. 단순한 동네 조폭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범죄 조직이었죠. 펜션뿐만 아니라 클럽, 술집, 심지어 일부 숙박 앱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압수한 서버에서 피해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3년간 최소 50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박태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전원 보호 조치하고 원하는 피해자들에게는 법률 지원을 제공하라. 오후가 되자 조직의 두목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머리를 숙인 채 호송차에 오르는 두목의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되었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두목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청 앞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던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여성들을 노렸습니다. 특히 군인이나 공무원 등 신고를 꺼릴 만한 직업을 가진 여성들을 타깃으로 삼았죠. 하지만 이번에 완전히 끝장을 낼 겁니다. 그날 저녁 세령은 부대 스튜디오를 빌려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유진과 수진은 모자이크 처리된 채로 인터뷰에 응했죠. 저희가 군인이라고 해서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여성으로서 느끼는 두려움은 똑같았습니다. 세령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위치 정보 공개의 위험성, 그리고 조직적인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처럼 실수하지 마세요. 영상 마지막에는 박태호의 짧은 메시지도 담겼습니다. 군인은 가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도 범죄 피해자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일주일 후 관련자들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두목은 징역 20년을 구형받았고 나머지 조직원들도 중형을 선고받았죠. 펜션 주인을 비롯한 협력자들도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
여성들의 인권을 짓밟는 조직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검사의 농고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태호는 법정 밖에서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입니다. 실제로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인 가족보호 프로그램을 강화했습니다. 위치 정보 보안 교육을 의무화하고 긴급 상황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했죠. 세령이 올린 영상은 일주일 만에 조회수 1,000만을 돌파했습니다. 댓글에는 응원과 지지가 가득했죠.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경각심을 나눴습니다. 덕분에 저도 조심하게 됐어요. 군인 언니들도 이런 일을 겪다니. 아버지의 사랑이 감동적입니다. 유진과 수진은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동료들의 따뜻한 위로를 받으며 일상을 회복해 갔죠. 하지만 이번 일은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강해지고 더 많은 이들을 지킬 수 있는 군인이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박태호는 집무실에서 조용히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딸들의 사진이 놓여 있었죠. 군복을 입고 활짝 웃는 두 딸의 모습을 보며 박태호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부대를 스쳐 지나가던 날, 유진은 특전사 훈련장에서 후배들을 지도하고 있었죠.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교훈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민간인 상황 대처 훈련을 하겠다. 실제 상황에서는 교범에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내가 직접 겪은 일을 바탕으로 설명하겠으니 잘 들어라. 후배들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유진은 차분하게 그날의 상황을 설명하며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력과 침착함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한편 군병원에서는 수진이 특별 강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성 군인의 안전과 정신 건강이라는 주제였죠. 강당에는 여군들뿐만 아니라 남성 군인들도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트라우마는 단순히 잊으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인정하고 치유하고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저도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전우들의 도움으로 이겨낼 수 있었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여군 후배가 다가왔습니다. 대위님,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신고하기가 무서웠어요. 수진이 후배의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시스템이 바뀌었고 우리가 함께 할 거예요. 세령의 유튜브 채널 군짤TV는 이제 구독자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단순한 일상 브이로그를 넘어 안전교육과 여성 인권 콘텐츠로 영역을 확장했죠.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하는 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저희를 구해주신 영웅, 박태호 사단장님이십니다. 카메라 앞에 앉은 박태호가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평소 근엄한 모습과 달리 살짝 긴장한 모습이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였죠. 사단장님, 그날 헬기를 타고 오실 때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박태호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내 딸들이 무사해야 한다고. 군인이기 전에 아버지니까요. 댓글창에 하트가 폭발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진짜 영웅 존경합니다. 같은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죠.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죠? 세령이 물었습니다. 네. 군 내부적으로도 가족 안전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됐고 경찰과의 공조 체계도 개선됐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다는 게 가장 큰 성과죠. 실제로 그날의 사건은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박태호법이라 불리는 가족보호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위치정보 보안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되었죠.
펜션업계도 자정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네 사람은 부대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웃음꽃이 피어났고 서로를 향한 끈끈한 정이 느껴졌습니다. 아빠, 그때 정말 멋있었어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헬기에서 내리시는 모습이 영화 같았어요. 수진도 거들었죠. 박태호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너희들이 무사해서 다행이야. 그게 전부다. 세령이 휴대폰을 들어 셀카를 찍었습니다. 이 사진 올려도 되죠? 제목은 우리의 영웅과 함께로 할게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함께 이겨낸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유대감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태호는 저녁을 앞둔 병사들 앞에서 특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곧 사회로 돌아갑니다. 군인으로서 배운 것들을 잊지 마세요. 특히 약자를 보호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군인 정신입니다. 병사들은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박태호의 이야기는 단순한 훈시가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으니까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박태호를 아내가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당신도 고생이 많았지. 그날 얼마나 놀랐을까. 아내가 박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요. 딸들도 저도. 거실 탁자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유진과 수진, 그리고 밝게 웃는 세령의 모습도 함께였죠. 이제 세령은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무사히 지나갔다. 예전 같으면 당연하게 여겼을 일상이 이제는 감사하게 느껴진다. 우리가 군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수진은 병실에서 마지막 회진을 돌고 있었습니다. 병사 한 명이 말했죠. 대위님, 그 사건 이후로 저희 부모님도 안심하세요. 군대가 가족을 지켜준다는 걸 보셨으니까요.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서로를 지키는 한 가족이에요. 세령은 새벽까지 편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군인 가족의 자부심이라는 주제였죠. 박태호와의 인터뷰 영상을 보며 세령은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악몽이 아닌 성장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처는 아물었고 그 자리에는 더 단단한 마음이 자리 잡았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박태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군인으로서 수많은 작전을 수행했지만 그날만큼 중요한 작전은 없었다고. 나라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숭고한 임무였다고 말이죠. 그날 아버지가 헬기를 타고 내려왔다.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아빠 품이었다. 세령의 나레이션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영상은 끝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면서 말이죠.